DNS 서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NS 서버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인드입니다. 바인드, 버클리 인터넷 네임 도메인이라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바인드는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여기 나온 대로 가장 널리 쓰이는 DNS 서버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이 ISC라는 단체, 인터넷 시스템 컨소시엄에서 DHC 서버 프로그램과 함께 공개 소프트웨어로 배포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HCP라는 거는 이제 이 자동으로 IP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서버입니다. 뭐 대본명은 이제 일단은 네임드라는 걸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정보는 is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사이트 한번 가보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www.isc.org 이렇게 가시면 여기가 그 인터넷 시스템 컨소시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이트에서 이제 이 바인드 그다음에 뭐 ISC 뭐 DHCP라든지 K 이것도 이제 보시면 여기 되어 있죠. DHCP입니다. DHCP IPv4랑 IPv6 기반의 이제 오픈소스 DHCP 서버 그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유명한 게 이 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혹시 나중에 뭐 소스 설치할 일 있으시면 여기서 다운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웹서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소스로 설치하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소프트 설치 영역을 이제 보시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단독으로 운영되는 거, 이 DNS는 이 프로그램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RPM이나 UM 사용해서 까는 걸 설치를 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PHP도 연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MySQL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통 소스 설치를 권장합니다. 특히 뭐 환경 설정할 게 많다라고 하게 되면 소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 설정할 것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소스를 권장해 드리는데 그 외에는 기본 패키지 뭐 RPM 패키지 관리 기법을 사용해서 설치하는 거를 저는 뭐 권장을 해 드립니다. 자, 어쨌든 레드햇 계열 리눅스를 저희가 센터에서 쓰기 때문에 레드햇 계열 리눅스에서는 이제 세 개의 패키지로 나눠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패키지 이제 바인드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인드 UTS, 바인드 LIB. 그러니까 이제 바인드 UTS는 이제 바인드 관련, 네임 서버 관련된 도구들이 들어있는 패키지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바인드 하스 LIBS는 이제 라이브러리들 뭐 이런 패키지로 좀 분할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센터에 칠해서 만약에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유음 인스톨 바인드로 하시게 되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자, rpm-q 하시고 이렇게 바인드 해 보시면 지금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설치를 하시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유음 하시고요. 인스톨 바인드 하시면 돼요. 엔터 치죠. 자, 그러면 이제 바인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인드 LIBS, 바인드 LIBS 라이트, 그다음에 라이센스, 유틸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패키지 하나 쓰기 위해서는 요 같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Y 누르시면 되죠. 네, Y. 자,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고 나오고 설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설치가 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설치 자체는 이제 바인드라고 이렇게 하시기만 하면 설치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 아파치 웹서버를 이제 하시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서버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을 찾는 거예요. 뭐 저희가 뭐 rpm-qc, ql 이런 걸 찾을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부분의 서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네, 환경 설정 파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다 세팅을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인드는 네임 서버의 주 환경 설정 파일은 etc 밑에 named.conf입니다. 그러면 데몬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데몬 시작하는 건 뭐 아시겠지만 CentOS 7은 시스템 CTL로 하시면 돼요. 시스템 CTL 스타트 바인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 환경 설정 파일인 name.conf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name.conf의 역할은 뭐냐면 전반적인 DNS 서버에 대한 환경 설정을 여기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존 파일을 지정해요. 이 존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 이제 DNS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제가 저희 회사의 DNS 서버를 구축하는데 도메인이 리눅스.com도 있고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linux.co.kr도 이렇게 도메인을 돈 주고 샀다고 한번 쳐보죠. 닷컴도 있고 co.kr도 있고 뭐 최근에는 그냥 kr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글 도메인도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여러 개의 도메인이 있다 그러면 내가 쓰는 도메인들을 등록하는 게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존 파일이 뭐냐면 존 파일은 도메인당 하나씩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리버스 존 파일은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한 개가 더 필요한데 하나가 더 필요한데 일단 존 파일은 도메인당 하나예요. 만약에 도메인을 10개가 운영한다, 10개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10개의 존 파일을 설정해서 왜냐면 존 파일의 역할은 뭐냐면 제가 리눅스.com을 돈 주고 만약에 등록했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 붙는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더블 몇 번 컴퓨터다. 뭐 NS는 몇 번 컴퓨터다. 뭐 메일은 몇 번 컴퓨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설정하는 게 존 파일이라고 역할을 보시면 돼요. 존 파일. 그러니까 전반적인 환경 설정들은 여기서 하는데 실제적인 도메인에 대한 세팅은 이 존 파일에서 하고요. 그럼 존 파일의 이름은 뭘로 하냐는 거죠. 존 파일의 이름은 관리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자가 뭐 보통 뭐 만약 리눅스.com이다 뭐 리눅스.com 존으로 한다든지 뭐 리눅스.존으로 한다든지 임의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하는데 어쨌든 메인 설정 파일인 etc-name.conf의 주 역할은 DNS 서버의 전반적인 접근 제어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라든지 전반적인 설정을 하고 특히 중요한 게 존 파일을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존 파일을 지정했을 때 존 파일은 어디다 가져다 놔야 되냐는 거죠. 네, 존 파일이 위치하는 디렉토리가 VAR의 네임드 디렉토리입니다. 여기에는 루트 도메인 서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name.con을 비롯해서 사용자가 선언한 존 파일 있죠. name.con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뭐 이전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임 서버를 구축하면 네임 서버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www.naver.com을 쳤다라고 하게 되면 그 naver.com에 대한 IP 주소를 알아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또 네임 서버, DNS 서버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려면 최상위 루트 서버로 가야 되거든요. 닷컴 서버, 그 닷 서버라고 부르는 우리가 점 서버라고 부르는 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그 정보가 named.ca에 있어요. 요건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IP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이 네이버.com의 절차대로 이렇게 단계 내려가면서 네이버.com에 대한 IP를 받아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패키지도 있어요. 바인드 chroot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chroot 패키지는 아직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격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 디렉토리를 틀어서 사실 이게 보안상 가장 문제가 많은 서버들을 한다면 1위가 당연히 웹서버 계열입니다. 웹서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킹이라든지 그런 침해 사례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DNS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을 강화해서 이 chroot라는 패키지가 체인지 루트예요. 특정 디렉토리를 이제 최상위 디렉토리로 함으로써 이 디렉토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인드 chroot라는 패키지를 깔면 이제 보안이 강화가 되는데 일단은 네, 저희 본 영상에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DNS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시고 뭐 운용 능력이 조금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뭐 설치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DNS의 관리 및 활용. 네, 이제 실제적으로 세팅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DNS 서버의 핵심은 DNS 서버 설정의 핵심은 etc-name.conf랑 존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대로 etc-name.conf가 메인이 되는 그 파일인데 설정 파일인데 DNS 서버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설정은 여기서 다 합니다. 자,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운영하는 도메인에 대한 존 파일. 그다음에 리버스 존 파일. 리버스 존 파일은 뭐냐면
IP 주소를 쳤을 때 내가 운영하는 도메인이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안 해도 초기에는 안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리버스 존 파일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IP 주소를 기반으로 도메인을 조회할 때 조회가 안 되면 몇몇 사이트에서 스팸 처리를 합니다. 메일 서버 메일 같은 게 굉장히 요즘에 스팸이 이제 성행을 하다 보니까 그 보낸 도메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일 헤더에 보면 보낸 IP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회를 해요. 조회를 해서 매칭이 안 되면 스팸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그 리버스 존 파일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DN 서버 자체를 운영할 때 필수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어, 차단당하지 않기 다른 사이트 차단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리버스 존 파일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존 파일은 지정된 경로에 VAR 보통 네임드고요. 정해진 포맷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호스트명 지정, 2차 도메인 부여 같은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이제 etc name.conf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인드 설치하시면요 이렇게 rpm-qi 바인드 한번 해볼까요? 자, 바인드는 뭐라고 나오냐면 나오죠. 뭐 그 썸머리 더 버클리 인터넷 네임 도메인 DNS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뭐 설명 뭐 쭉 잘 나옵니다. 뭐 bind is an implementation of DNS 프로토콜 DNS 구현한 거라고 나오고요. bind include DNS 서버 named DNS 서버 이름은 named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라냐면 호스트 네임을 IP 어드레스를 리졸빙 우리가 보통 리졸빙에 이제 변환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 라이브러리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설명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pm-ql 바인드 해보시면 이 바인드가 설치한 패키지를 쭉 확인할 수가 있고요. ql 아시죠? 그 다음에 rpm-qc 이렇게 바인드 해보시면 돼요. qc 그러면 환경 설정 파일들이 있는데 이게 또 환경 설정 파일이 조금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치 웹서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파치 웹서버도 처음에는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 하나에서 다 했거든요. etc 뭐 지금 http.conf에서 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유저디어 http-userdir.conf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죠. vhost.conf로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이 됐어. 마찬가지로 이 그 DNS 서버도 원래는 name.conf인데 이게 좀 복잡해지니까 지금 이제 인크루드해서 조금 분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QC해 보시면 이게 이제 메인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VI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못 하시면 gedit 하시면 됩니다. 자, VI DC 밑에 자, name.conf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기 주석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주석은 뭐 아시겠지만 샵인데 독특하게 이 바인드는 슬래시도 주석으로 인정해. 이 슬래시 두 개요. 이 슬래시는 C 정확하게 C++이죠. C나 C++에서 사용하는 주석이거든요. 한 줄 주석. 근데 바인드는 이 바인드 네임.conf 이것도 주석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죠. 일단 이 네임.conf의 구성은 크게 주석문하고 구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석은 보통 이제 CNC 사용하는 게 슬러시 아스테리크에서 아스테리크 슬러시 사이에 입력을 하는 건 주석으로 인정을 하죠. 또는 이제 한 줄 주석 C++에서는 슬래시를 쓰죠. 뭐 최근에 시어넛에도 슬러시를 주석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나 리눅스 계에서는 샵이 주석이거든요. 설명. 이걸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구문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게 있습니다. 옵션스, 로깅, 컨트롤, 존, ACL, 뷰, 키, 마스터, 서버 등 굉장히 구문이 많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이 중에 뭐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DNS 서버가 굉장히 복잡하고 기능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뭐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뭐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거 이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수준에 맞게끔 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구문은 이 컬리 브레이스죠. 중괄호로 둘러싸고 끝날 때는 세미콜론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옵션스 영역은 여기 이 중괄호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설명 중간중간에 뭐 엄청 들어가 있는데, 그쵸? 요게 이제 기본 옵션스에 대한 설명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깅 영역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존 영역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그 영역별로 선언한 다음에 이제 중괄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include라고 되어 있죠. include 두 개의 파일을 좀 불러오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 내용들이 하나의 파일에 다 있었습니다. 저 터미널 하나 더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추가로 좀 호출된 게 cat 하시고요. 그쵸?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etc 밑에 named.rfc12912.존하고 root.key라고 되어 있죠. 이 루트 키는 이제 키 값 가지고 이제 체크하는 거라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건 중요해요. rfc1912.존 etc 밑에 named. rfc192.존스 봐볼게요. 원래 이게 지금 존의 이 내용이 원래는 named.conf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별도의 파일을 뽑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에 DNS 서버 세팅을 하게 되면 name.conf는 처음에 그 건들 게 별로 없거든요. 여기서 건들 게 별로 없어요. 아니, 그리고 대부분 존 파일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형태들을 늘려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세팅하면 이제 존 파일 세팅은 이제 별도로 여기서만 이렇게 분할해서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 레디엇 패키지에서 분할한 것 같아요. 분할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내용 name.conf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파일 하나로 운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존 파일 등록들이 빈번한 경우에 자꾸 name.conf 여는 것보다는 별도의 파일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있어서 이 파일에 분할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두 개의 이 내용이 name.conf 뒷부분에 들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뭐 루트키 이건 이제 키 관리하는 건데 get etc 밑에 named. 루트키 하면 이제 키로 가지고 체크하는 이건 이제 보안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체크해서 하는 DNSSEC이라고 나오죠. 이 보안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보지 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뭐 저 따로 정리하는 문서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include GCR에서 별도의 파일 추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 include GCR을 이용해서 파일을 이제 분할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주요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옵션스하고 사실은 이제 최소 운영하는 게 옵션스하고 이제 존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옵션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뭐 디렉토리죠. 이 디렉토리에 보면 var named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다시 dc 밑에 name.conf 좀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디 열려 있구나. 죄송합니다. 뒤에 열려 있죠. 네. 자, 옵션스 보면 이 책에는 이제 리슨부터 나오죠. 이 리슨은요, 이 DNS 서버를 참조하는 그 시스템들을 정의할 때 씁니다. 지금 보시면 이 DNS 서버의 기본적인 포트 번호가 53번이거든요. 53번이고 여기 보면 이제 127.0.0.1이라고 되어 있죠. 127.0.0.1이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그 주소입니다. 주소. 그러니까 보통 뭐 웹서버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IP 주소 확인할 때 보시면 이제 에로라는 가상 네트워크 장치가 리눅스상에서 할당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주소 체계를 127.0.0.1로 할당을 하는데 지금 리스너 포트 53이라고 되어 있고요. 127.0.0.1이 등록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DNS 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시스템 자체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DNS 서버를 외부에 공개하신다고 하면 여기를 지우시거나 주석 처리를 하셔야 돼요. 요 두 개는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거는 IPv6 체계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주석 처리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아니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서버에서도 저희가 가상머신을 실습할 때 뭐 웹서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웹서버에서도 두 개로 띄워서 접근해 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DNS 서버도 옆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리졸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활성화시켜 두면 다른 컴퓨터에서 리졸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뭐 디렉토리 보이죠? 예, 디렉토리. 요 디렉토리가 예, 존 파일의 위치를 명기한 겁니다. 나중에 존 파일을 생성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VIR의 네임드에다가 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덤프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 덤프 파일은 이 네임드 정보가 이렇게 갱신이 될 때 그런 관련 정보를 이 덤프 파일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의 위치입니다. 사실 이건 뭐 건들 건 없어요. 예, 건들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스태티스틱 파일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네임서버의 통계 관련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보의 위치입니다. 역시 이것도 뭐 크게 건드리실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메모리 통계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커싱이라고 되죠. 리커스죠. 리커스가 재계정이라는 뜻이죠. 그 밑에 이제 뭐 하위 디렉토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위 도메인들 그런 거에 관련된 네, 그 정보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최상위, 네, 최상위의 도메인에 대한 뭐 이런 정보 파일이 기록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냥 기본값으로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얼로우 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로우 쿼리도 질의할 수 있는 그 컴퓨터를 등록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얼로우 쿼리가 로컬호스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시스템 이외에는 리졸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질의를 물어봤을 때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예, 주석 처리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옵션스에서 아셔야 될 거는 네, 일단은 디렉토리 이 네임 서버 존 파일을 등록하는 이 부분만 네,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위치 요거는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예, 뭐 리커전 예스라고 되어 있죠. 하위 도메인이 있다. 보통 이제 2차 도메인, 3차 도메인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스라고 하게 되면 뭐 그거를 이제 질의를 같이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요. 하위 도메인. 그러니까 보통 내가 네이버.com을 치면 보통 대학교 같은 데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뭐 어, 만약에 뭐 서울대다 그러면 뭐 서울.ac.kr라고 한다고 치면 서울대학 도면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뭐 컴퓨터공학과다 그러면 c.서울.ac.kr이 도메인을 이제 보통 부여를 하는데 그 도메인을 가지고 다시 2차 DNS 서버를 구성할 수 있고 2차 DNS 서버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도메인 가지고 서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하위 도메인까지 지지를 해줄 거냐 말 거냐는 설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는 뭐 DNS 보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DNS 섹이라고 돼요. 시큐리티와 연관된 설정인데, 네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로깅 부분, 네, 로그와 관련된 분위기 이 부분도 일단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존 파일에 보면 name.ca가 있죠. 이 name.ca의 루트 서버에 대한 IP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DNS 서버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IP를 이제 받아오는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IP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최상위 서버로 가야 되거든요. 루트 서버로. 그 루트 서버의 정보가 어딨냐는 거죠. 이 named.ca에 있으면 한번 가볼게요. 요거만 보고 CD에 VAR named 가볼게요. 자, LS면 여기에 name.ca가 있고요. 자, VAR 열어보겠습니다. name.ca 열어보면 여기에 보면 뭐 A 루트 서버, B 루트 서버 되어 있고 IP들이 쭉 등록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최상위 서버입니다. 이거는 건드시면 안 돼요. 잘못 건들면 리졸빙을 못 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대로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구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빠져나오고요. 자, 그래서 그런 설명들, 옵션스 구문들에 대한 설명, 네, 이렇게 쭉 제가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뭐 설명이 안 나왔는데 포워더스, 뭐 얼로우 쿼리, 얼로우 트랜스퍼는요, 이거 설정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특히 링스 마스터는 요게 잘 나오거든요. 요 부분 잘 나오기 때문에 설정하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C 구문, 네, 여기는 네, 영상 잠깐 끊고요. 네, 그 다음 영상으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